어쩌면 그게 중요한 것인지 모른다. 어쩌면 난 평범한 애가 아니라는 것. 서로 생각을 안다면 깨달을 거다. 평범한 사람은 없는 것. 우린 평생에 한 번은 박수 받을 자격이 있음을, 내 친구들도, 내 선생님들도, 늘 곁에 있어주는 누나도, 늘 웃음을 주는 아빠도,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는 엄마는 특히나 더 박수받아 마땅하다.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브라운 선생님이 말해준 마지막 격언과도 같다. 힘겨운 싸움을 하는 모두에게 친절해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그저 바라보면 된다. 우리 또 원더 얘기 조금 마저 더 지난 화에 이어서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 지난 화에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되게 힘들 때 이 어기는 이제 사람들 앞에 그 얼굴을 드러내고 나설 수 없을 때 헬멧을 썼잖아요. 여러분들은 힘들 때는 뭘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힘들 때 잠수 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거나 한 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편이라 가지고 진짜 어렸을 때는 그냥 아예 뭐 연락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뚝 잠수를 타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서 막 죽었냐 살았냐 막 이러면서 연락 오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서 이제는 애들한테 이제 나 이래 해가지고 좀 스트레스가 많아서 혼자 있을 시간을 갖고 싶다. 그러니까 연락 안 돼도 찾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괜찮아지고 나서는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야 뭐 말 안 하고 그랬어서 좀 미안하고 밥이나 먹자 뭐 이렇게 하고 좀 다시 만남을 시작하고 그렇게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저는 잠수까지는 아니지만 저도 혼자만의 시간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좀 여행이 되면 여행도 어려움을 다루는 한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장소를 떠나서 좀 환기시켜서 새로운 생각을 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엔 못해요. 그거는 이제 가정을 가진 이상은 가정을 가졌을 때 애가 없으면 가능하지만 이제 애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움을 뭘로 하지? 잠을 좀 자나?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요즘은 그냥 어려움과 함께 사는 것 같아요. 어려움과 함께. 네, 도망갈 수 없다. 살고 기도하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기도를 하죠. 상황보다도 마음을 바꾸는 일이 사실은 가장 큰 일이니까 그 마음이 좀 지켜지기를, 아니면 혹은 변화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는 좀 걷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차를 타야 되는 거리도 좀 걸으면서 마음을 좀 식히고 기분도 전환하고 좀 가라앉히려고 하고, 어쩔 때는 한밤중에 걷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 안 되면 드라마를 막 봤었는데 그것도 시간이 좀 모자르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한창 이 컨디션도 되고 그럴 때 잠 안 자고 몰아보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이제는 자칫 밤을 샜다가는 다음날 그 다음날까지도 망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쉽지는 않네요. 네, 힘들 때. 예전에 제가 무슨 뭐 집으로 오는 그런 문제집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 하루 일과를 꼭 이렇게 쓰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간표를 짜게 하는데 거기 비상구라는 시간을 꼭 집어넣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이라고 하면 늘 빡빡하게 완벽하게 사실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몇 시에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비상구라는 시간은 무엇을 해도 되는 시간인 거예요. 약간 조커처럼. 너무 훌륭하다. 그쵸? 이름도. 근데 정말 저는 문제집은 늘 밀려서 제대로 안 풀어냈고 좀 그 이름도 생각 안 나지만 그 비상구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생각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좀 어려워졌을 때 이 어려움을 다루려면 시간이라고 하는 그 여유가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면, 평상시 확보가 안 되면 사실 진짜 잠수를 탈 수밖에 없고, 너무 촘촘해서 어쩔 수가 없으니까. 네, 또 다른 방식을 더 쌓이겠죠. 그래서 시간적 여유를 그냥 평상시에 조금 확보하려고 하는 게 어렵지만
매일의 비상구를 그쵸. 설치해 두는 걸로. 네. 네. 자기 또 그것도 타입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밤늦은 시간에, 어떤 사람은 좀 새벽 시간. 그 요즘에 미라클 모닝이 되게 유행 아닌가요? 4시 반 기상. 네. 아마 그것도 자신만의 고요한 그런 비상구를 사실 확보하고 싶은 사람들의 시도 아닌가. 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아요. 관계를 내가 어떤 사람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되게 어디론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런 시간을 겪고 싶어하는 사람을 좀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좀 혼자 있고 싶어 하면 저 사람 도로 쉬다 나올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다음에 부모 자식 간에 그거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10대를 둔 부모님들은 마음이 늘 초조해가지고 빨리 얘가 이거를 해결하고 나랑도 사이 나빠서 학원도 안 가고 며칠을 까먹으면 안 되니까 막 그 너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면서 아이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를 좀 안 믿어주시는, 안 기다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남친이 동굴에 들어가고 싶어 할 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거다, 그런 부분이 좀 서로 간에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러긴 어렵진 않지만 나 그 오늘 하루는 조금 놔둬달라라고 말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연락을 끊어버리면은 상대방은 되게 당황스럽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대체로 동굴로 들어갈 정도의 상황은 되게 힘든 상황이니까 그런 표시를 또 못하긴 하는데 조금만 연습하면은 그 정도 사인을 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힘들 때 보내는 어떤 문자 같은 거를 서로 정해놓던지 그래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동굴에 들어가 본 사람으로서 표시도 못하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그런 걸까? 그만큼 스트레스가 있는 거겠죠. 진짜 말 한마디 할 여유조차 없을. 그게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힘든 점인 것 같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들어가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너무 이유도 없이 어떻게 보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하니까 이 박자가 좀 맞기가 좀 힘든 것 같고, 가족이면은 더 그런 거를 이해하거나 양해하기가 어려워서 왜 저래?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고. 가족은 이제 공간을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어려움도 생기는 것 같기도 해요. 만약에 힘들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한 장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떤 카드였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쓰고 싶을 것 같은지. 저는 어디론가 진짜 한적한 곳으로 보내주는 카드를 사용하고 싶네요. 네. 사실 살짝 고민했어요. 내 일을 그 어떤 고민을 어떤 형태로든 대신해줄 사람을 찾는 걸로 뭐 이런 할까? 걸로 할까 했는데 네. 아휴 그래도 그 해결은 내가 해야지. 근데 나는 잠시 시간이 필요할 뿐 공간과 그런 대로 이렇게 떠나게 해주는 카드가 있으면 좋겠다.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요? 제주도. 코로나니까 안전하게. 엄한 데 말고. 네. 네. 제주도 좀 관광지로 유명 안 한 곳. 제주도 안에서 좀 조용한 곳. 그 주민만이 알 수 있는 곳. 주민만이 알 수 있는 곳. 저도 좀 생각 많이 했는데 좀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은 시간 멈추는 거. 그 다음 드는 생각은 그냥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 아무도 나를 의식할 수 없게 되는 거, 뭐 그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진짜 애니메이션 많이 봤나 봐. 결과적으로 제일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거는 이제 영화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스트랄 디멘션이라 해가지고 영적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쉽게 생각하면은 유체 이탈이라고 해야 되나 해서 그 시간을 되게 쪼개가지고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1초가 지나가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현실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지나가고 그 순간에 자기가 막 이렇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개념인 건데, 뭐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뭐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뭐 정신과 시간의 방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이 만화 영화를 본 사람은 그렇게 공감하겠어요. 네. 맞아 그거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나 혼자 뭔가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좀 회복을 하고 그 순간 동안에 타인들에게 이렇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는 뭐 그런 아이템, 시간, 능력 같은 게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내가 이방인 같다고 느꼈던 적이 있는지. 지금 어기는 같은 그 뉴욕에 살고 있지만 한 번도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고 아이들의 시선이 항상 나를 쳐다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언제나 이방인 같은 기분으로 학교를 다니던 첫 해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방인 같은 기분을 느꼈던 그런 시간과 공간이 있었는지. 글쎄요, 저는 물론 저랑 굉장히 어디에서는 되게 평범한 것 같은데 어디에선 평범치 않은 곳이겠죠. 그러니까 주로는 너무 저보다 이렇게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나 혹은 지식의 그 정도가 그 전문성이 너무 높은 분들에 딱 끼면은 약간 좀 이방인처럼 내가 이렇게 속해보지 못한 세상이란 생각이 들어서 약간 겉도는 느낌이 들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3년 내내. 지금 잘 지내고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 몇몇 외에는 제가 그때 당시에 뭐 임원도 하고 뭐 동아리도 하고 이것저것 다 하고 애들 다 챙기고 다니고 했었지만 그 뭐라 해야 되지? 애들하고 저하고의 정서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굉장한 오타쿠였고 애니메이션 보고 만화 보고 뭐 그런 데 열중해 있는 애였고 대부분의 애들은 다 뭐 게임 많이 하고 뭐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이제 저랑 같이 지금도 친한 몇몇 애들만 그냥 좀 애니메이션 이런 거 좋아하는 애들이었어가지고 애들하고 그냥 표면적으로는 두루두루 잘 지냈지만 실제로 밖에서 이렇게 만나고 막 따로 만나서 놀고 이런 것도 잘 없고 그냥 연락해봤자 그냥 학교 일 가지고만 연락하는 정도에다가 애들이 결국에는 자기들 친한 애들끼리 밖에서 더 많이 놀잖아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그랬듯이. 네,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졸업을 하면서 딱 끊어버리는 그런 게 됐었죠. 네. 중고등학교 때 그런 감정을 또 쉽게 또 느낄 수 있을 시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리의 대세에 섞이느냐, 좀 그 대세에서 비껴 있느냐 이거의 차이를 되게 또 느낄 수 있는 시기 아닌가 그때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나이 차가 있는 사람들 무리에 있으면 되게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예 옛날에는 청소년들 무리에 끼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그 친구들이 농담하고 그러면은 너무 웃겨서 있고 싶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못 알아듣는 단어가 되게 많기도 하고 저쪽이 난 아무것도 안 했지만 되게 불편해하거나 초딩들이 막 모여서 막 낄낄대고 막 그러는데 뭐가 웃긴지 전혀 모르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웃잖아요. 이걸 나도 같이 웃고 싶은데 하나도 안 웃긴데 어떡하지? 이럴 때도 좀 낯선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10대나 20대에 가장 좀 많이 했던 고민이 뭐였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 넘게 꾸준히 하는 고민이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진짜 힘들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생각이 그거거든요. 그냥 사람들 아무도 없는 데로 떠나고 싶다. 그냥 뭐 쟤네가 뭔 생각하는지도 몰라도 되고 그냥 누구한테 맞춰줄 필요도 없고 그냥 나만 오롯이 있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눈치를 많이 봐요. 눈치를 많이 봐가지고 쟤는 뭔 생각을 할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받아들여줄 수 있는 사람인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파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누군가는 터지잖아요. 인간관계라는 게 싸우고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 상황이 벌어지는 순간에 다 때려치고 싶다. 그냥 다 버리고 싶다.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혹은 쟤네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내 편 아무도 없다. 뭐 이렇게 가요 생각이. 그게 제일
힘들고 그게 제일 고민인 것 같아요.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인간관계가 제일 힘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힘들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가정에 되게 힘든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들 안에서 내가 어떻게 서바이벌 할 거냐 혹은 이 가정의 문제가 어떻게 회복될 거냐 거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안에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주인공이 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그 가정에 있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근데 그거 자체가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했다. 나를 보기보다는 그 문제가 주인공이었다 내 삶에. 비아가 느끼는 거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 문제가 가족들이 힘을 합쳐서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 이겨 나가야 되고 나는 내 자리에서 내 몫을 다해야 되지만 왠지 섭섭하고 왠지 혼자 살아나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외로운 느낌. 저스틴 같은 남친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런 남친도 없었어요. 당시에는 네, 큰 힘이 됐을 것 같아요, 저스틴.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꿈이나 해야 됐던 거를 좀 미뤘던 경험이 있는지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지금은 어찌저찌 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은 제가 중학생 될 때쯤에 이제 집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대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고등학교를 공고를 가서 이제 취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공고를 가가지고 취업을 해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래도 대학교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다 대학교 가야지 하고 대학교 입학했는데 이제 그 뒤로 어찌저찌 잘 풀려서 지금은 이제 잘 다니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되게 많은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남들 하는 것처럼 하고 싶고 나도 대학교 가서 더 많은 전문적인 공부를 해보고 싶고 또 현실적으로 고졸과 대졸의 임금 차이 그런 것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형도 대학교 갔는데 나는 그냥 대학교 가지 말고 나보다 공부 잘하는 형 보고 공부나 더 하라고 하고 나는 대충 돈이나 벌어서 더 집에 보탬이나 돼야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고 취업을 했던 건 아니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뭘 미뤘거나 좀 미뤄두고 계시거나 그런 게 있으신가요? 박사 과정을 하고 싶었었는데 못 하고 있죠. 이제 왜냐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여러 가지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박사 과정을 미루고 있는 부분들. 근데 이 얘기를 참 하기가 낯간지러운 게 근데 제 성향이 그렇다고 해서 막 뭐를 열정적으로 해내고 말 거다, 성취할 거다 이렇지를 또 않아요. 그래서 또 상황에 맞게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막 너무 아쉽고 이러지 않아서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박사 갈까 하다가도 이제 아이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애가 먼저지 혹은 다른 데 더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학비가 비싸잖아 이런 이유로 좀 미뤄진 게 박사 과정이죠. 시작하셨으면 어떻게든 하셨을 텐데 시작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랄까 치열한 그 곳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게 이게 또 쉽지가 않네요. 말은 이렇게 하시지만 뭐 하면 잘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나무님한테 그냥 하루라도 젊을 때 그냥 벌리세요. 어느 인생이 편하고 여유 있겠어요. 몸이라도 젊을 때 해야지. 그 기회라는 게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정규 이제 의무 교육 아니고서는 그 뒤부터는 다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찬호 씨처럼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실업계 인문계를 한 번 선택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렇게 좀 믿음직한 아들들이 가끔 실업계 선택을 하고 뒤에 회사 다니면서 대학을 가거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20대나 30대에 힘든 거는 그거 같아요. 뭘 선택해야 돼서. 저는 진로 때문에 계속 20대에 너무너무 생각이랑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내가 뭘 선택함으로 인해서 길이 너무 많이 달라지니까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쫓아서 살다 보면은 또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나무님 같은 경우는 일단 본인이 가장 원하는 치료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살짝 또 박사를 미루고 계신 것 같은데 만약에 아예 딴 일을 했으면은 오히려 또 그렇죠. 박사를 네. 덜컥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응원합니다. 원하시는 삶을 감사합니다. 사시고 좀 건강하시도록. 네. 네, 근데 생각보다 빨리 늙는다는 거. 체력이 있을 때 뭐라도 해야 된다는 거. 네. 참 나 혼자만 사는 삶이 아니니까 쉽진 않지만 또 가끔은 좀 이기적으로 사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 자신에게 만약에 박수를 쳐준다면 어떤 점에서 박수를 쳐주고 싶은지, 어떤 박수를 쳐주고 싶은지, 네, 그 얘기를 해보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도 아예 내가 그런 게 뭐 있어 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박수 받아 마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의 저는 모르겠고요. 우울, 공황 이런 거, 아픔을 딛고 일어난 거 그거는 박수 받아도 되는 일이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요. 네. 진짜 큰 박수, 큰 박수죠. 아주 나이스. 그리고 그런 아픔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나 후배한테 진짜 해줄 말이 있다는 거가 큰 자산일 것 같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냥 살아있는 샘플이잖아요. 죽지 그러니까 않고. 그거를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상태 때 뭔 말을 해줘도 안 들릴 걸 아니까 말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냥. 진짜 제대로 네. 겪었어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곁에. 좀 요즘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저한테 그 병원도 물어보고 어떻게 상담을 시작해야 되느냐 막 이런 거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뭐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냥 병원 가라, 야, 약 먹어라, 상담 받아라 이거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아니 그 말이 진짜 큰 힘이죠. 그때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같이 죽을까 이거보다는 그래도 약 먹어봐. 상담 받아봐. 뭐 좋아질 거야까지 말은 못해도 내가 해봤던 거를 해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예. 이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권하는 것과 이미 그 어려움을 어쨌든 용기 있게 지나온 사람이 얘기해주는 거는 다른 것 같아서 해본 거니까 내가 해본 거 순서대로 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되게 모를 것 같아. 되게 그냥 죽고만 싶고 아무것도 나한테 도움이 어차피 안 될 거다 이런 좌절이 계속 있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나갈 수도 있다는 어떤 샘플이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을 잘 시작한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네. 오늘의 현자로서. 네, 오늘의 이 여기에 와 있는 저에게 박수를 쳐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생각보다 저도 되게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이고 이렇게 좀 뭐 물론 좀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제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는 뭐를 박수를 받아야 되지? 이거를 정말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낯뜨겁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한테 왜 이렇게 좀 인색한 것 같지? 그러게 자기 직업은 막 다른 사람한테 박수 쳐주는 직업이면서. 그래서 좀 약간 의아했어요. 저도. 그래서 그래 뭐 근사한 걸 찾는 게 아니라 오늘 그냥 하루를 잘 시작한 나한테 박수 쳐주자. 그런 마음으로 이 얘기를 지금 꺼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있어야 자리에 있는 나에게 박수를 쳐준다. 엄마의 자리에도 있고 아내의 자리에도 있고 또 패널의 자리에도 있고. 네. 방송을 지금 그럼 들으시는 분들께도 박수. 네, 박수. 네, 우리 채널을 선택해 주신 거에 박수. 네, 탁월한 선택.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나 자신 혹은 그런 청년들한테 쓰는 두 줄 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벼랑 끝에 올렸을 때까지 자기를 못 찾은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서 그런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정말 내 옆에 아무도 남지 않게 되기 전에 나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소리가 있다면 그 목소리를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의 목소리보다도 나 스스로를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영화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기를 찾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당신도 자신을 찾아가고 있나요? 이미 당신은 주인공입니다. 시작했다면 끝까지 가봅시다. 길 끝에는 뭐가 있는지 봐야죠. 마지막 걸음이었다고 생각하면 거기서 잠깐. 네. 우리가 원더라는 영화를 통해서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얘기를 해봤다는 게 되게 좀 다시 또 새로운 감동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듣는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자신의 스토리로 재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또 다음에는 그 드라마 괴물을 가지고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또 계속 네, 채널 고정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